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4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교과서 84, 85쪽의 호흡기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호흡기관이 하는 일을 공부하기 전에 폐와 기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순환기관에 속하는 혈관도 등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폐입니다. 폐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서 산소만을 골라 혈액에 전달합니다. 또한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심장의 보호막 구실을 합니다. 먼저 폐를 살펴보겠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산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있습니다.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들어옵니다. 공기를 마셔서 폐에 산소가 들어왔다가 공기를 내뿜어서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폐는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코로 들어온 공기가 폐로 오기 위해서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야 해요. 가운데 굵은 관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진 부분부터가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는 점점 가늘어지면서 폐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습니다. 폐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폐 안입니다. 구경해 보세요. 폐 안에는 작은 공기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포도송이 같지요? 이런 공기 주머니가 우리 폐에는 약 3억에서 5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공기 주머니는 모두 기관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지에서 들어온 산소가 이 주머니 안에서 심장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게 됩니다. 잘린 기관지에서 산소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나요? 실제로 기관지가 잘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기관지에서 산소가 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잘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산소는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배달됩니다. 그 산소를 이용해서 온몸의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럼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공기 주머니에 있는 산소들은 어떻게 심장으로 가게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힌트는 공기 주머니 밖에 있는 거미줄 같은 걸 잘 살펴보면 됩니다. 이 거미줄이 무엇일지 생각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공기 주머니 밖에 있는 거미줄 같은 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면 됩니다. 이 혈관은 심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소가 이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면 심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관은 벽이 얇아서 산소나 영양소가 드나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심장으로 가기 전에 공기 주머니 속도 구경하고 가볼까요? 공기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더니 주머니들이 서로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기관지에서 들어온 공기들이 이곳저곳으로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뚫려 있네요. 이제 혈관을 따라서 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퀴즈입니다. 오늘 공부의 핵심 중 한 가지입니다. 산소는 어떻게 심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배달되는 걸까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심장의 펌프 작용 때문입니다. 산소는 혼자 힘으로는 혈관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죠.
이런 산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심장을 거쳐온 몸을 돌아다니려면 누군가 뒤에서 힘있게 떠밀어 주어야 합니다. 이 힘이 심장의 펌프 작용입니다. 이 펌프 작용이 없다면 산소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심장의 펌프 작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열심히 펌프 작용을 하고 있네요. 심장이 멈추면 4분 만에 사망합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혈액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온 몸으로 보내지 않으면 뇌도 멈추고 몸의 모든 기관들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폐에서 공급한 산소와 소화기관에서 공급한 영양소는 심장으로 모여서 온 몸으로 배달됩니다. 그런데 온 몸으로 배달될 때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달됩니다. 혈관을 잘 살펴보세요. 온 몸 구석구석 뻗어 있지요? 그런데 혈관을 잘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두 줄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혈관들이 두 줄씩 쌍을 이루어서 온 몸으로 뻗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몸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게 배달하러 가는 길과 세포로부터 쓰레기를 수거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나누어 놨기 때문입니다. 만일 길이 하나면 배달하러 가는 혈액과 쓰레기를 수거해서 돌아오는 혈액이 엉켜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길이 달라서 모두들 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도 두 줄이고 팔로 가는 혈관도 두 줄이죠. 가는 목적지는 달라도 모두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줄의 끝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목적지인 혈관은 다리 끝까지 간 뒤에 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꺾이면서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오면서 세포가 준 쓰레기를 들고 오게 됩니다. 들고 온 쓰레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폐로 가져와서 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폐는 쓰레기를 받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들고 온 쓰레기 중에서 다른 노폐물은 오는 도중에 콩팥에 들러서 콩팥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콩팥이 받아서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폐와 심장이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숨 한 번 쉬고 출발합시다. 다음으로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EBS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호흡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자, 그럼 함께 해볼까요? 눈을 감고 하면 더 좋아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우리는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바로 호흡 과정에 집중을 해보았어요. 사실 우리는요 계속 숨을 쉬고 있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숨을 쉬어야 하고 또 호흡이 일어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인 호흡기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자, 호흡기관에는요 여기 이렇게 코, 그리고 기관지, 폐가 있어요. 자, 각각의 생김새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 여기 있잖아요. 자, 코는요 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코를 따라 가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굵은 관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관이라는 거예요. 굵은 관처럼 생겼고 이렇게 코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기관을 따라 가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나뭇가지처럼 막 생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관지입니다. 정리하면요 나뭇가지처럼 생겼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면서 기관과 또 무엇을 연결하고 있대요? 폐를 연결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폐 살펴볼게요. 자, 폐는요 가슴 부분에 위치하고 이렇게 좌우로 한 쌍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부풀어 있는 모양이고요. 기관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생김새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코부터 볼게요. 코는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겠죠. 이 공기가 드나드는 곳이
것이 바로 코입니다. 자, 그럼 공기가 드나들 때 우리 몸속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관이겠죠. 자, 그럼 이 기관지는 또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기관지도요, 이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데요. 기관지는 기관과 폐 사이로 이어줌으로써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죠. 자, 그럼 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폐는요,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역할을 호흡기관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공기는 과연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 그 모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기관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인 코. 코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기관. 기관과 폐를 나뭇가지처럼 연결하는 기관지. 그리고 기관지와 연결된 폐가 있어요. 이 호흡기관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이동해 산소를 제공하지요.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섞인 공기가 폐, 기관지, 기관, 코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이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봤죠?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코에서 기관지를 거쳐 폐로 공기가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하여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내쉴 때는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폐에서 기관을 통해서 코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공기가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기관지는 대체 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뭇가지처럼 생겼을까 궁금했을 텐데요. 이제 조금 의문점이 풀리지 않나요? 바로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요,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폐에다가 더 많이 전달하기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기관지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호흡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코부터 시작해서 기관지를 거쳐 폐에 산소를 제공해 주고요.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배에서 기관을 통해 코 밖으로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몸속 기관이 일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호흡이란, 2번 호흡기관,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흡이란 무엇일까요? 호흡의 뜻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입니다. 숨쉬기를 어려운 말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숨을 쉬어야 할까요? 몸에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몸에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들이마실 때에는 공기가 폐로 쏙 들어갔다가 내쉴 때에는 폐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쏙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는 왜 필요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산소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집니다. 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를 좋아하는 기체입니다. 1학기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와 지난 3단원 연소와 소화에서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산소와 쇠가 만나면 쇠는 녹슬게 됩니다. 산소가 다른 물질과 급격하게 반응하면 불이 붙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열이 발생합니다. 쇠가 녹이 있을 때나 불이 날 때 모두 열이 납니다. 이 열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산소가 있어야 세포들은 에너지를 얻고 이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흡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호흡기관이란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코, 굵은 관 모양인 기관, 기관 밑에 갈라지는 부분부터 가느다란 관들까지로 되어 있는 기관지,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코는 공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물론 입을 통해서도 공기는 드나듭니다. 그런데 입은 열고 있어야 호흡을 하게 되고 코는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하고 있어서 코를 대표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기관은 굵은 관 모양입니다. 공기가 이곳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관에 띠들이 둘러있죠? 이 띠들은 물렁뼈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식도에서는 물렁뼈가 없었는데 왜 하필 이 기관에는 물렁뼈가 둘러있을까요? 기관 앞에 있는 식도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식도 뒤에 있는 이 기관을 누르게 되겠죠? 자, 그때 공기가 가는 길이 막혀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서 식도가 늘어나더라도 기관이 눌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 물렁뼈로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굵은 관이 두 줄로 갈라지는 부분부터가 기관지입니다. 이때 기관에 지자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는데 지는 한자어로 가지지입니다. 즉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말 나뭇가지 같죠? 자, 먼저 크게 두 줄로 나뉘어서 오른쪽 폐와 왼쪽 폐로 갈라집니다. 그 뒤에 더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갈라져서 폐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기관지는 기관과 폐를 이어주는 관으로 이곳으로 공기가 드나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폐는 우리 몸의 좌우 환상이 있습니다.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가 폐에 있는 공기 주머니에 저장되었다가 공기 주머니를 감싸고 있는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심장으로 간 피는 심장의 펌프 작용 덕분에 온몸으로 이동하게 되고 온몸을 돌면서 세포가 필요 없다고 버린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뒤에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 폐에 있는 공기 주머니로 와서 폐 속의 공기 주머니에 이산화탄소를 버립니다. 그럼 폐는 이산화탄소를 기관지로 다시 내보내고 그 이후 기관과 코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즉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폐가 이렇게 가스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심장으로부터 온 모세혈관이라는 가느다란 혈관 덕분입니다. 혈관이 워낙 가느다라서 이 혈관 벽으로 물질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폐에 있는 공기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 주머니로부터 산소를 받아가고 가져온 이산화탄소를 공기 주머니에게 줍니다. 이런 가스 교환이 폐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호흡할 때 공기가 드나드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 한 길이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이동하면
서로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신비한 우리 몸은 이 둘이 부딪히지 않도록 약속을 정해서 질서정연하게 공기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 밖에 있던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합니다. 코에서 기관, 기관지, 폐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숨을 내쉬게 되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움직입니다. 폐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관지, 기관, 그리고 코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기관지를 헷갈려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 둘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일자로 된 고등관입니다. 그 밑에 갈라진 부분부터가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는 처음에는 두 줄로 갈라져 있다가 점점 가느다란 관으로 갈라져서 폐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코로 들어마신 공기를 폐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관지 안에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기관지를 통해서 공기가 폐 속에 있는 공기 주머니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공기 주머니에서 산소는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심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심장의 펌프 작용 덕분에 온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과제는 실험 관찰 뒤편에 있는 호흡기관 그림을 떼어내서 지난 시간에 만든 인체 모형에 붙여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참고해서 갈비뼈 필름 뒤에 호흡기관을 붙여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소화기관 위에 호흡기관을 덧붙여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갈비뼈가 호흡기관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흡기관에는 코, 기관, 기관지, 폐가 있습니다. 호흡기관은 우리 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42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호흡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각 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해 써보세요. 자, 기관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코는 공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기관지는 기관과 폐를 이어주는 관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폐는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폐에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과제는 실험 관찰 42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